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미 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는데 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걸까?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오히려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오랫동안 불륜 문제를 상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들의 심리는 복잡하지만 사실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 끓이지 않고 남편의 행동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불륜하는 남편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인지,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불륜하면서도 이혼하지 않으려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안정된 생활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거나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작정하고 불륜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가정이란 나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의식주를 함께 하면서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고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가족을 둔 안정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안정된 생활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쾌락이나 일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불륜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내 가정을 깰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의 쾌락을 좇기 위해 불륜, 외도는 하지만 나의 안정된 생활도 깨고 싶진 않다. 그래서 불륜을 하면서도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외도를 하는 남편이 이혼을 피하고 있고 그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면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편도 그 불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그 상간자와 장밋빛 미래를 그리거나 잠재적인 미래의 배우자로 확신하고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외도에 빠져있는 남편은 단순히 그 현재의 감정에 취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진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경제적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와 이혼하면 이 여자가 정말 내 옆에 남아줄까?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외도를 즐기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잠재적 배우자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죠. 진지한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외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는 현재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탈의 차원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외도, 불륜으로 인해서 나의 안정된 가정을 깬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외도로 인해서 나의 가정의 평온과 신뢰, 애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런 경제적 부담을 당장 감수해야 되죠. 배우자의 외도, 이런 유책 사유는 위자료와 관련된 요소이긴 한데요. 양육비나 재산 분할의 관점에서도 혼인 파탄의 경위, 즉 왜 부부가 이런 파탄 상황에 오게 되었고 이혼 이후에는 각 부부 당사자와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도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이런 유책 사유는 다방면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이유로도 이혼을 피하려고 하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외도를 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외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그 이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나의 배우자가 불륜을 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내가 당장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과 고통이 짙어지시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남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분노와 배신감,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싶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상처만 커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정작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이미 벌어진 상황, 내가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고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내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유지할 것이냐, 이혼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의 몫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잡아야 할 기준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180도 새 사람이 돼서 지난 잘못을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배제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나도 당장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한 경우에 가정 내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두고 그저 배려하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분명히 하시고 가정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시댁과의 관계, 가정 내의 경제권, 내가 그동안 끌려왔던 것이 있었다면 스스로의 기준, 그 경계를 확실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에게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각서라든지 가정 경제의 주도권을 조정하거나 외출 기가 시간을 정하거나 가정 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거나 배우자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대응 준비는 반드시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대화 캡처, 이런 물적 증거도 좋고요.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의 녹음, 각서, 이런 진술 증거도 좋습니다. 이런 증거가 필요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내가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이고, 소송의 승패의 핵심은 결국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무기거든요. 이 증거라는 카드를 쓸 일이 없으면 좋죠. 하지만 저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것과 낼 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주도권이 누구한테 갈까요?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 언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나만 참으면 별일 없이 지나갈까? 나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무엇이 나에게 맞는 대안일까 하는 것도 저마다 다를 겁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유한하잖아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위기를 딛고 인내하시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으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정보,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